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2년 된 평범한 아내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작정하고 주는 스트레스를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참고 버텼는지 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저도 제 나름대로 참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도무지 그 이유가 떠오르지 않더군요. 사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돈도 꽤 잘 벌었고 성격도 시원시원하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평을 들었거든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사람들에게 호감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나름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우연히 동갑내기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착하고 매너도 좋고 주변에서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끼게 됐고 연애하는 동안에도 이 남자라면 평생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 없이 결혼을 결심했고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의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땐 정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 초기부터 던져오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버거웠고 점점 지쳐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결혼한 걸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이런 거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낫겠다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에 대한 후회가 쌓일 때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그런데도 아직 남편에 대한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이유가 있었죠. 남편은 저보다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았는데 그런 날이면 제가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하면 다음 날 꼭 말하곤 했습니다. 내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 쉬기만 해. 남편이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은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래, 그래도 이 남자와 결혼한 건 잘한 선택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그래도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과연 앞으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교차하면서 제 머릿속은 늘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를 제외하고 나면 저와 남편 사이는 정말 좋은 편입니다. 평소에도 서로를 잘 배려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서로 조금이라도 더 짐을 나눠 가지려고 노력하며 지내고 있어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늘 고맙고 든든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저는 얼굴이 그저 평범한 편이라서 딱히 예쁘다는 말을 듣고 살던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도 틈만 나면 저한테 당신 진짜 예쁘게 생겼어. 이렇게 말을 자주 해줘요. 처음에는 그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았지만 워낙 자주 듣다 보니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정말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남편은 원래 사람 기분 좋게 하는 재주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말을 참 부드럽게 잘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늘 고맙고 고마운 사람이죠. 하지만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 시어머니 문제만큼은 저 혼자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떨 때도 결혼 전에는 정말 별 걱정 없는 이야기들만 했던 것 같아요. 그저 서로 푼수도 좀 떨고 웃고 떠들고 별 의미 없는 소소한 얘기들로 시간을 보내는 게 다였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먼저 암울한 얘기를 꺼내고 시댁 문제로 힘들다며 하소연을 늘어놓게 됐어요. 친구들은 처음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다가도 제 얘기를 들으며 점점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이제는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너희는
절대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 요즘 세상에 굳이 결혼할 필요 없어. 진짜로 결혼하고 싶으면 시부모님 될 분들 성격부터 진짜 잘 파악하고 해라. 그거 하나만큼은 꼭 명심해야 돼. 솔직히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말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말들이 너무 당연하게 나오는 저 자신을 보며 스스로도 가끔 놀랍니다.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저와 남편은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다 보니 서로 바쁘게 지내는 편이죠. 저는 빠르면 저녁 8시쯤 집에 들어오고 일이 좀 밀리는 날이면 9시가 넘어서야 겨우 퇴근해서 집에 도착합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바쁘고 거의 매일 야근을 하는 상황이라 집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만 놓고 보면 제가 남편보다 훨씬 짧아요. 하지만 연봉으로 따지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 연봉이 남편보다 훨씬 높거든요.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일하고 있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남편보다 더 책임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가끔 주변 사람들이 저희 부부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이 대단하다고들 하더군요. 저보다 연봉이 낮아도 서로 존중하며 잘 지낸다고요. 시댁은 저희 집과 비교적 가까운 편입니다. 대중교통으로 1시간 정도 거리라서 마음만 먹으면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거리긴 합니다. 특히나 제 직장이 저희 집과 시댁의 딱 중간쯤에 있다 보니 제가 시댁 쪽으로 들르는 것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점을 시어머니가 너무 잘 아셨다는 거예요.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는 그걸 이유로 평일에도 저를 수시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기도 전에 연락이 오고 오늘 회사에서 시댁 들렀다 가라는 식으로 요구하셨어요. 처음엔 한두 번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빈도가 늘어나면서 너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시댁에 가야 했어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주말마다 시댁 방문을 해야 했고 거절할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주말만큼은 푹 쉬고 싶고 남편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갖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시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나름 직장 생활로 지치고 힘든데 퇴근 후에도 시댁에 들러야 하고 주말마다 또 시댁에 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버거웠어요. 평일 저녁 시어머니가 또 오라고 하셔서 퇴근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시댁에 들렀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퇴근만 해도 이미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솔직히 집으로 바로 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밥 먹었냐? 같은 안부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없이 바로 음식 고자기를 꺼내며 이걸 남편 먹이라고 건네시더군요. 반찬을 싸주시는 경우가 많았고 가끔은 보약을 챙겨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남편 몫이었어요. 저를 위해 준비한 음식이나 건강식본도 없었고 저는 늘 남편을 위해 받아가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니 제 존재가 얼마나 공허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은 정말 자잘하게 계속됐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6개월 동안은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걸어왔어요. 전화를 받으면 매번 똑같은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너 신랑 아침 먹였니? 오늘 아침엔 뭐 해줬니? 저는 처음엔 그냥 대답하고 넘기려 했지만 너무 반복되다 보니 점점 지치고 답답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침 꼭 챙겨 먹여야 한다. 내가 한 번도 굶기지 않고 키운 아들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각자 알아서 챙기고 부부끼리 조율해야 하는 문제인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못하고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어지니까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장 저를 이해한다며 시어머니께 잘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고 했어요. 더 이상 그렇게 매일 전화를 하지 말아 달라고, 저도 직장 다니고 힘든데 너무 신경 쓰게 하지 말아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말을 듣고도 고칠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더 미묘한 분위기로 저를 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너무 참기만 할 수는 없겠더군요. 어느 날 평일 저녁 또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직접 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도 요즘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요. 앞으로는 평일에 시댁에 부르시는 일은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랑 아침도 저희 부부가 알아서 잘 챙겨 먹을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정말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 반응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얼굴빛이 확 변하셨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같이 하찮은 게 뭘 믿고 내 아들을 맡긴다는 거냐? 내가 뭔데 내 아들을 건사하겠다고 그래?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더 나아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그럴 거면 이혼해. 당장 헤어져.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새하얘졌죠. 내가 지금 뭘 잘못한 거지? 이 정도 말도 못하나?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남편에게는 절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그 말을 들으면 분명히 시어머니와 크게 싸움이 벌어질 게 뻔했고 자칫하면 집안 전체가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그날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시어머니가 평일에 저를 부르는 횟수는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제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직접 거절 의사를 밝힌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긴 했습니다. 남편도 계속해서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해왔던 모양이에요. 너무 무리한 부탁은 하지 말아 달라고, 우리도 힘들고 바쁜데 조금만 이해해 달라고 계속 말씀드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해야만 조금이라도 숨 쉴 틈이 생긴다는 현실이 너무 허무했거든요.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중 한 명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요즘 힘들어하는 거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댓글 좀 읽어. 내 얘기인 건 아무도 모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들어가서 봐봐. 처음엔 조금 망설였지만 친구가 워낙 진지하게 얘기해서 결국 그 글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막상 들어가 보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가 제게서 들었던 얘기들을 전부 자기 얘기인 것처럼 써놓았더군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읽다 보니 너무 똑같아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친구는 제가 겪었던 시어머니 일, 시댁 스트레스, 남편과의 갈등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놨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댓글들이었어요. 댓글을 읽어보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 공감하면서 각자의 조언을 남기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혹시 착한 며느리병 걸린 거 아니냐고 묻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본인 외모가 너무 못생겨서 자신감이 없는 건가 라며 독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그런 댓글들이 조금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말들도 일리가 있었어요.
가만히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다 보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고 살았을까? 내가 신랑보다 못난 것도 없고 오히려 돈은 내가 훨씬 더 잘 버는데 왜 시어머니가 주는 스트레스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걸까? 그동안 너무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며 살아온 건 아닌지 깊게 돌아보게 됐어요. 사실 제 입장에선 늘 참고 사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고 별일 아닌 듯 넘기는 게 어른스럽다고 믿었는데 댓글을 읽다 보니 오히려 그게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억누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솔직히 마음 한편이 떨리고 무섭기도 했지만 댓글에 적힌 조언처럼 앞으로는 절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만약 또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억지스러운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 줄 것이라고 결심했죠.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또 한 번 저를 난감하게 하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저를 부르시더니 아주 무심한 듯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너희 결혼한 지 벌써 2년이나 됐는데 왜 아직도 아기가 없냐? 저는 순간 속이 철렁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아이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서로 충분히 대화를 나눈 상태였고 타이밍을 맞춰서 준비하려고 했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는 일부러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얘기해봤자 간섭만 늘어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남편과 저를 번갈아 보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 건강진단서 떼와봐. 몸에 이상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고 정말 그 자리에 얼어붙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화가 났는지 바로 시어머니께 따졌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 둘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엄마가 이렇게 압박하니까 생길 아이도 안 생기겠네요. 남편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자 저는 순간 속으로 그래, 이제는 이렇게 대응해야 하는 거야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또 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안 생기는 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정말 큰일 날 각오까지 하고 그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 성격상 그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댓글에서 본 조언들이 자꾸 떠올라서 더는 참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솔직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정말 집안에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시어머니가 또 무슨 말을 할까? 남편까지 엮이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런데 정말 의외였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시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 끝이야?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자리가 정말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댓글에 있었던 말이 딱 맞더군요. 별거 아닌데 혼자 너무 겁먹고 소갈이했던 거였어요. 막상 부딪혀보니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게 넘어가는 일도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완전히 마음을 바꿨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일에 또 저를 부르려고 할 때마다 예전처럼 혼자 고민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화해. 엄마한테 직접 얘기하라고 해. 이제는 제 입으로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남편에게 넘기는 게 훨씬 속 편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와서 잠깐 들렀다 가면 되지. 왜 그렇게 바쁜 척하니? 바쁜 사람은 너 말고 내 남편이지. 그런데 저는 예전처럼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제가 신랑보다 돈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저보다 신랑이 바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속이 아주 시원했습니다. 솔직히 예전 같았으면 절대 못할 말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없었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야만 시어머니가 알아듣는다는 걸 이미 배웠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도 한동안 말이 없으셨고 저는 그 틈을 타서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고 전화를 끝냈습니다. 이제는 저도 더 이상 불편한 상황을 끌고 가지 않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아침마다 걸려오던 전화도 똑같이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마다 또 전화를 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죠. 너 오늘 신랑 뭐 먹였니? 아침은 챙겼어? 예전 같았으면 대답하며 참고 넘어갔겠지만 저는 이제는 아주 깔끔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넘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바꾸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던 스트레스가 확연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평일에 저를 부르는 일도 거의 없어졌고 아침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너무 후련했어요. 결국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건데 왜 그렇게 오래 참으며 속앓이만 했는지 스스로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착한 척하며 참고 살았던 제가 바보 같기도 하고 한편으론 이제라도 바뀐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 보며 애매하게 넘길 수 없다는 걸 확실히 느꼈거든요. 결국 남편과 둘이서 시간을 내서 산부인과에 가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혹시나 모를 문제는 미리 해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산부인과에서는 정말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함께 검진을 받았고 진료를 받는 내내 솔직히 긴장도 많이 됐어요.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모든 걸 명확히 밝히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둘 다 건강하시고 임신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 중에는 스트레스로 인해 임신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딱 그런 경우 같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이 후련한 동시에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그 검진 결과지를 들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절대 피하지 않고 모든 걸 정확히 말하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시어머니 앞에 앉아서 조용히 검진 결과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둘 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산부인과에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기가 안 생기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요. 그 순간 남편도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계속 우리한테 스트레스 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나 지금 장인어른, 장모님 얼굴도 못 들겠어요. 앞으로는 아예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든든했습니다. 저도 이번엔 아주 분명하게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살 생각 없습니다. 평생 이렇게 아기도 못 낳고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결혼 생활 유지할 마음도 전혀 없어요. 제 말투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아주 강한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혼녀 꼬리표 달고 사는 게 지금처럼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100배는 편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마치고 나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눈치도 보지 않았고 속으로는 한층 더 편안해졌습니다. 이제야 정말 할 말을 다 했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날 저희 부부는
정말 숨김없이 모든 이야기를 시어머니 앞에서 다 꺼냈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무겁고 차가웠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저를 향해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정말 이혼할 생각이야? 진심으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야? 저는 남편의 그 질문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응,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물론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정말로 이혼을 원한 건 아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진심을 넘어서는 강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남편 역시 제 속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순간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시어머니를 향해 화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지금 이런 상황이 뭔지 아세요? 엄마 때문에 내가 진짜로 이혼당하게 생겼어요. 이게 다 엄마가 만든 일이에요.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그 목소리는 너무 단호하고 절박해서 저도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슨 말을 해서라도 본인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셨을 텐데 그날만큼은 완전히 굳은 채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차분하게 지켜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절박했어요. 나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내가 정말 당신한테 잘할 거야. 가족들하고 연 끊고 살아도 괜찮아. 엄마, 아버지, 형 다 안 보고 살아도 돼. 그러니까 제발 나만 버리지 말아줘.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순간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는 진짜 당신 없으면 안 돼. 엄마, 문제로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내 가족이랑 인연 다 끊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부탁이야. 나만은 제발 버리지 말아줘. 그 말을 들으니 저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대로 시어머니와 더 이상 불필요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끔 전화를 하시긴 했지만 저는 전혀 받지 않았어요. 사실 예전 같았으면 혹시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 망설이다가 받았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더군요. 그냥 벨소리가 울리면 조용히 무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늘 비슷한 질문을 하신답니다. 너희 집은 요즘 분위기 어떠냐? 내 아내는 요즘 어때? 그런데 남편은 아주 태연하게 대답한다고 했어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알아서 잘 지내고 있겠죠. 저는 남편의 그런 태도가 참 든든하게 느껴졌고 속으로 웃음이 나더군요. 가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제 상황이 이렇게까지 정리될 수 있었던 건 정말 친구 덕분이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제 얘기를 인터넷에 대신 올려준 덕분에 댓글들을 읽고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지금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도 그런 사이트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미혼인 친구들도 다들 알고 있는 그런 곳을 저는 왜 이제서야 알게 된 건지 스스로 한심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우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결혼 전처럼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아무 걱정 없이 전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전처럼 별 고민 없이 수다 떨고 소소한 얘기만 하며 깔깔 웃는 평범한 일상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정말 앞으로는 이 평화를 오래오래 지키고 싶네요.